안녕하세요, 크리스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진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이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이클의 뭐 협회라든지 뭐 이런 감독들의 비리 그런 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이클이 너무나 성적을 못 내고 안 내고에 떠나서 거의 도태되고 있다는 거. 뭐 전국대회가 열리더라도 그 가족들조차도 구경을 안 올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없는 그런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선수 수급의 문제, 아무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심각하다고 하지만 인구 문제가 사이클 선수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저 역시도 제 자녀가 사이클을 아마추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한다면 차라리 학업을 더 권할 정도로 정말 사이클이라는 운동은 위험하고 그만한 그 노력에 의한 대가를 얻기가 좀 어려운 운동이에요. 많은 선수들과 이 사이클의 개선 방향,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일단은 사이클 선수들이 보통 사이클 선수로 젊은 시절 활동을 하고 대부분 코치나 경륜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물론 경륜 쪽은 합격 확률이 상당히 선수층에 비해서 쉽진 않지만, 심지어 도로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도 이 근육을 바꿔서 경륜에 와서 두각을 낼 정도로 도로 선수지만서도 결국은 경륜에서 내가 먹고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깔아둔 전제하에 운동을 한다는 거죠. 뭐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지금 나이가 거의 40이 넘은 상태에서도 실업팀에서 활동을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도 20대 선수들과 같이 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선수층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로드 쪽의 선수층, 중장거리 선수층이 매우 얇다는 거죠. 이 원인을 잘 이제 뒤돌아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뭐 20년, 30년 전 감독들이 계속 고인물이라 그러죠. 그 자리를 박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시스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결제가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일본이 중국이 사이클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외국인 코치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외국인 코치의 그런 역량, 그런 능력. 우리가 예전까지는 한 10년, 그래, 불과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은 타고난 근육질이 있기 때문에 잘 타는 걸로 맹신을 한 거죠. 근데 바디빌딩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올림피아 무대에 국내 선수가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은 올림피아 무대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뚱아리도 좀 비슷해 보여요. 물론 화학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나마 외국에서 그런 코치들이나 그런 운동하는 방법을 받아들였던 선수들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코치, 저 발전된 사이클의 강국의 코치들을 쓰는 거고 우리나라의 양궁, 배드민턴 코치 감독들이 역으로 외국에 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시스템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일본, 중국은 지금 사이클 강대국입니다. 세계의 유럽 선수들과 단거리 종목 같은 경우는 붙어도 손색이 없고요. 장거리에서는 좀 로드 쪽에서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유소년부터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사이클 초창기 때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안 게임에서는 뭐 금메달을 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게 엄청 대단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대우를 못 받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결국에 아무도 그 사이클 선수에 대한 꿈을 접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로드에서 금메달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일 정도로 아시아의 그런 기량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스프린터 200 기록이 한국 신기록이 깨졌어요. 이번에 깨졌습니다. 이번 깨졌는데 그게 정말 오랜만에 깨진 기록이긴 한데 더 빨리 깨질 수 있었던 기록이에요. 왜냐면 지금의 경륜 선수 중에서도 최상급 선수가 시합 때에도 막 10초 4, 5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장비를 제대로 껴주면은 그리고 기록 경기를 하자면 9초대 중후반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프로 생활을 하기 위해 생계를 위해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연습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예전에 한번 프로젝트 팀으로 사이클 협회에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좋은 성적은 못 냈지만
기량은 정말 뛰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거기 나가느니 경륜 시합을 뛰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고 커리어를 위해서 올림픽을 나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냥 봉사하는 개념으로 몇 개월을 합숙 훈련을 하고 한다는 거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경륜 선수들이 꾸준히 올림픽에도 출전을 하고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이 어디선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상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리고 아직 많이 부족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발탁돼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가다 보니까 단거리 쪽에서는 큰 성과를 못 이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사이클 협회 쪽에서도 문제가 많죠. 제가 알기로 사이클 협회 회장님이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이클에 대해서 거의 관련이 없는 그런 뭐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그냥 국회의원 뭐 삼선 출신의 그런 분이 사이클 협회 회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축구도 정몽주 회장 같은 경우는 축구에 되게 관심이 있고 축구팀도 현대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뭔가 축구에 관련이 있는 그런 분, 축구를 되게 사랑하고 축구에 박식한 분들이 회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배드민턴도 문제가 됐지만 그분도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까지 했던 뭐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은 워낙이 그 협회 회장 하실 분들도 많이 없는지 이게 그런 분들 전혀 사이클 관련이 없는 분들도 사이클 협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분들의 입김으로 거의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사이클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육상이나 뭐 사이클이나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전국대회에서 뭐 입상만 하면은 그에 관련된 팀의 코치나 감독은 매년 연장이 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레이스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냥 국내에서 맨날 보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메달만 따고 성적만 내면은 어느 정도 계속 공무원처럼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사건 사고 없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발전되고 싶은 일이 별로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선수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바꾸려면 뭐 선수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치열한 경쟁과 그 경쟁에 따른 보상, 기록에 따른 보상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거기서 밝혀졌잖아요. 남자 허들 동호회보다도 더 천천히 뛰어서 순위를 정하는, 마지막에만 힘을 딱 쓰는. 그래도 똑같이 뭐 메달만 따면 되니까 기록을 갱신해서 메달 따나 천천히 반맞춥게 하다 마지막에 잠깐 힘써서 메달을 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 물론 문제는 수많이 있지만 지금 뭐 국적은 한국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생활한 한국계 선수들은 어느 정도 주니어에서는 역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면 먹는 음식, 또 뭔가 시스템, 또 음식 외에 뭐가 더 있을지는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배워온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고, 음식도 우리가 좀 배워봐야 돼요. 외국 선수들과 생활을 하면서 저 잘 타는 선수는 어떻게 먹는지. 우리가 맨날 챗GPT나 이 책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선수들도 외국에 가서 훈련을 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나름 식단이고 사이클 식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 선수들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질책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지방 덩어리, 이것도 지방 덩어리, 뭐 안 좋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외국 생활을 조금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선수들이 아무래도 자신감도 더 얻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이클 협회가 일단은 국내에서만 하지 말고 외국에서의 교류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으로써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심지어 완전 최상국이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 일본이나 중국하고만 교류를 잘해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나라 사이클 발전을 위해서 사이클을 사랑하는 마음에 좀 더 쓴소리, 맨날 잔소리보다는 쓴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2, 3년 뒤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방송을 하면 이런 영상을 또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뭐 주저없이 우리나라 사이클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마 어떠신지, 좋은 우리가 미래를 향한 방법이라든지 방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